지금 일본 교육계가 붕괴 직전입니다. 도쿄도 교육청 긴급보고. 명문고 시험지에서 정답보다 먼저 발견된 건 외국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는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상담실에서 그 시험지를 직접 봤습니다. 100점짜리 수학 서술형 답안. 그런데 풀이 과정이 전부 한글이었죠. 학생을 불러 세우자 아이는 너무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이게 더 빨라서요. 문제는 그게 한 학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쿄, 신주쿠, 시부야, 오사카까지 똑같은 시험지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대체 왜 일본 학생들은 일본어보다 먼저 한글로 생각을 적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일본 교육계를 얼어붙게 만든 그 충격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 명문고 시험지 한 장이 일본 교육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학생이 정답보다 먼저 외국 문자를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도쿄도 교육청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육정책 분석관으로 일한 지 12년째였죠. 전화벨이 끊이질 않았어요. 다나카, 이거 진짜 한글 맞아? 사이타마 히로시 과장이 팩스를 들고 왔습니다. 한글이요? 미나토구 사립고에서 보냈어. 학생이 시험 답안에 한글 썼대. 시험 답안에요? 응, 수학 서술형이야. 저는 팩스를 받아들었어요. 고등학교 3학년 수학 시험지였습니다. 여백에 뭔가 빼곡했어요. 이거 풀이 과정이네요. 맞아. 근데 전부 한글이야. 답은요? 100점이래.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1시간 뒤 담당 교사 오카다 유미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난감해요. 무슨 일이에요? 교무실에서 학생 불러 세웠어요. 누구요? 타카하시 렌이요. 3학년이에요. 뭐라고 물었어요? 유미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너 이거 뭐야? 한글이요. 왜 시험에 한글을 써? 이게 더 빨라서요. 장난해? 아니요. 그럼 진짜 빠른 거야? 네. 유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선생님, 레니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전혀 장난 아니었어요. 레니가 한류 팬인가요? 아니에요. K-팝 전혀 안 들어요. 그럼 왜 한글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저는 렌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렌이 상담실에 왔어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렌, 앉아. 네. 한글 쓴다며? 네. 왜? 빨라서요. 한국 드라마 좋아해? 아니요. K-팝은 별로요. 저는 당황했어요. 보통 한글 쓰는 애들은 한류 팬이거든요. 그럼 왜 한글 배웠어? 배운 게 아니에요. 그럼 친구가 알려줬어요. 언제? 작년 여름이요. 뭐라고 하던데? 메모 빠르게 쓰는 법이래요. 렌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메모 앱을 열었어요. 화면에 한글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다 네가 쓴 거야? 네. 수학 공식도? 네. 영단어도? 네. 시험 일정도? 네. 나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레나, 왜 이게 빠른 거야? 히라가나 칠 때 타금 반타금 넣으려면 버튼 2번 눌러야 하잖아요. 응. 한글은 한 번이에요. 한 번. 네. 자음 누르고 모음 누르면 끝이에요. 그게 그렇게 차이나? 엄청나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시험지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렌, 너 혼자 이렇게 써? 아니요. 그럼 반에 5명이요. 5명이나? 네. 옆반에도 있어? 3명 있대요. 서로 아는 사이야? 아니요. 모르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퍼진 거야? SNS요. SNS? 네. 누가 올렸나 봐요. 저는 시험지를 다시 봤어요. 레나, 시험 칠 때 불편하지 않아? 아니요. 편해요. 왜? 생각 속도를 손이 따라가요. 생각 속도? 네. 일본어로 쓰면 손이 느려서 생각을 놓쳐요. 한글은 안 그래요. 정말? 네. 진짜예요. 렌은 태연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레나, 이거 앞으로도 계속 쓸 거야? 당연하죠. 왜? 편한데 왜 안 써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시잖아. 그래도 쓸 거예요. 왜? 성적 올랐거든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성적이 올랐어? 네. 확실히요. 얼마나? 수학이 15점 올랐어요. 왜 오른 것 같아? 필기를 더 많이 하게 됐어요. 필기? 네. 빠르니까 선생님 말씀 다 받아 적어요. 저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교육청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어요. 지금 일본 학생들이 일본어보다 더 편한 문자를 찾기 시작한 건가요? 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난기 하나 없는 담담한 표정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성적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교육청은 웃어넘겼습니다. 그런데 같은 일이 다른 학교에서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신주쿠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나카 씨, 여기도 같은 일 생겼어요. 같은 일이요? 학생이 시험에 한글 썼어요. 또요? 네. 이번엔 3명이에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3명이요? 네. 같은 반이래요. 그 다음 주엔 시부야였습니다. 다나카 씨, 시부야 구립고예요. 무슨 일이에요? 학생 5명이
한글로 시험 봤대요. 5명요? 네. 전부 2학년이에요. 그 다음은 요코하마였죠. 요코하마 남고입니다. 또 한글이에요? 네. 8명이요. 저는 보고서를 쓰면서 손이 떨렸어요. 사이타마 과장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다나카, 이거 유행 아니야? 유행이요? 틱톡 챌린지 같은 거. 과장님, 학교가 13곳이에요. 13곳이면 유행 맞잖아. 유행치곤 지역이 너무 넓어요. 뭐, 도쿄만 아니라 오사카에서도 나왔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오사카요? 네. 거긴 언제? 어제요. 과장이 책상을 쳤어요. 이거 뭐야? 대체.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스티커를 붙였어요. 사건 발생 학교마다 찍었죠. 13개의 점이 일본 열도를 따라 퍼져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게 유행이라면 중심이 어딘가요? 그러게. 도쿄도 아니에요. 오사카도 아니고요. 그럼 뭔데? 전국 동시다발이에요.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나카, 네가 직접 가봐. 어디로요? 학교 돌면서 학생들 만나봐. 조사요? 응, 일주일만. 저는 다음 날부터 학교를 돌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시부야 구립고였습니다. 교감 선생이 저를 교실로 데려갔어요. 애들아, 교육청에서 오셨어. 안녕하세요. 학생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너희 중에 한글 쓰는 사람.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작년이요. 왜? 빨라서요. 똑같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한 여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사토아이요. 아이, 너 케이팝 좋아해? 네.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글 배운 거야? 아니요. 그럼 케이팝이랑 상관없어요. 무슨 소리야? 숙제 메모 쓸 때 편해서요. 아이는 공책을 꺼냈어요. 영어 단어장이었습니다. 뜻풀이가 전부 한글이었죠. 왜 이렇게 써? 한자 쓰면 획수 많잖아요. 그래서 한글은 2-3글자면 끝이에요. 저는 다른 학생들에게도 물었어요. 너희도 같은 이유야? 네. 다들? 네. 문화는 상관없어? 네. 없어요. 대답이 일치했습니다. 오사카에서 만난 남학생 키무라 소라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저 개발자 되고 싶거든요. 그래, 코딩할 때 주석 달 때 한글이 제일 빨라요. 일본어론 안 돼. 로마자 섞으면 헷갈려요. 한글은 그냥 쭉 치면 돼요. 소라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파이썬 코드 옆에 한글 주석이 빼곡했습니다. 이거 다 네가 쓴 거야? 네. 변수명도 한글이네. 네. 편해요. 저는 교육청에 중간 보고를 올렸어요.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도구 선택이에요. 도구. 학생들이 더 빠른 시스템을 찾은 거예요. 효율성. 네. 그게 가능해. 벌써 되고 있어요. 전화 너머로 한숨이 들렸습니다. 다나카, 계속 조사해. 네. 저는 일주일간 15개 학교를 돌았어요. 학생 50명을 만났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어요. 속도, 효율, 입력 편의, 문화 얘기는 거의 없었죠. 마지막 날 교토에서 만난 여학생 이토 사쿠라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시험 기간엔 필기량이 2배예요. 2배? 네. 한글로 쓰면 손목 덜 아파요. 왜? 획수가 적어서요. 사쿠라는 노트를 펼쳤어요. 왼쪽 페이지는 일본어, 오른쪽은 한글이었습니다. 같은 분량인데 한글 쪽이 훨씬 빨리 끝나 있었어요. 이거 진짜야? 네, 진짜예요. 다른 애들도 그래? 네, 다들요.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학생들의 한글 사용은 문화 동경이 아니라 기술 선택이다. 사이타마 과장이 전화했습니다. 다나카, 그럼 금지하면 되잖아. 무슨 근거로요? 규정 위반이지. 어떤 규정이요? 그게 시험 답안은 일본어로 썼어요. 그럼 메모만 한글인데 그게 위반인가요? 과장이 말을 잃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막을 방법 없어요. 왜? 합법이거든요. 회의실에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난이라기엔 너무 넓고 유행이라기엔 너무 실용적이라면 대체 이건 뭔가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학교가 23곳으로 늘어나 있었어요. 학생들은 K-팝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도와 오타와 효율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열흘간 23명을 인터뷰했어요. 도쿄,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를 돌았습니다. 녹취록을 정리하면서 패턴이 보였어요. 신주쿠 카페에서 만난 하세가와 미유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여드릴게요. 뭘? 속도 차이요. 미유는 메모 앱을 켰어요. 이 문장을 일본어로 칠게요. 응. 미유의 손가락이 화면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조사 넣으려고 버튼 3번 눌렀어요. 봤어. 이제 한글로 칠게요. 미유가 자판을 바꿨어요. 같은 문장을 쳤습니다. 손가락 움직임이 확 줄었어요. 절반이에요. 시간이. 저는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미유, 이 문장 10번 쳐봐. 네. 일본어는 평균 18초였어요. 한글은 11초였습니다. 미유,
그럼 넌 왜 한글 자판 배치를 외웠어? 외운 게 아니에요. 그럼 하루면 익숙해져요. 하루? 네. 모음이 5개뿐이잖아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일본어는요? 50음이요. 그럼 10배네. 그렇죠. 오사카에서 만난 야마다 류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선생님, 일본어는 입력 방식이 3개예요. 3개?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요. 전환 버튼 누르는 것만 해도 시간 낭비예요. 한글은 그냥 쳐요. 전환 없어요. 류는 문장을 쳤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술술 나왔어요. 중간에 멈춤이 없었죠. 신기하다. 그쵸? 오타는 적어요. 왜? 소리 나는 대로 쓰면 되니까요. 일본어는 한자 변환 때문에 오타 많아요. 그렇구나. 저는 노트에 받아 적었어요. 입력 전환 없음, 음소 조합 방식, 오타 감소. 이건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터페이스 문제였어요. 교토에서 만난 이토 사쿠라는 공부 효율을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 필기 속도 진짜 달라요. 얼마나? 2배요. 2배? 네. 한글로 쓰면 손목 덜 아파요. 사쿠라는 노트를 폈어요. 왼쪽이 일본어고 오른쪽이 한글이에요. 같은 분량이야? 네. 근데 시간이 절반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나중에 읽기도 편해요. 왜? 한글은 띄어쓰기 명확하잖아요. 일본어는 붙여 쓰니까 헷갈려요.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보고서를 썼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학생들의 한글 사용은 문화 동경이 아니라 기술 선택이다. 다음날 교육청 회의에서 보고했어요. 그럼 금지하면 되잖아요. 사이타마 과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규정 위반이지. 어떤 규정이요? 그게 시험 답안은 일본어로 썼어요. 메모만 한글인데요. 그럼 메모도 금지하면 되잖아. 메모를 어떻게 금지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간부가 물었어요. 다나카 씨.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모르겠어요. 정말? 네. 이건 법으로 못 막아요. 왜요? 학생들이 개인 시간에 쓰는 문자를 통제할 권한이 없어요. 그럼 결국 학교 자율이에요. 학교가 알아서 막으라고. 네. 그게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한 간부가 다가왔어요. 다나카 씨. 솔직히 말해요. 네.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왜요? 학생들이 효율을 체감하고 있거든요. 체감? 네. 성적도 오르고 있고요. 성적이요? 네. 필기량이 늘면서요. 간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요. 네.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화가 아니라 성능이라면 학교는 뭘 기준으로 막을 건데요? 버튼을 누르며 저는 그 질문을 되뇌었어요. 2층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교육부 차관이 탔어요. 다나카 씨죠? 네. 보고서 봤어요. 네. 심각하네요. 그렇습니다. 대책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했습니다. 반대하던 교사들이 직접 써보더니 단 40분 만에 조용해졌습니다. 교육청은 교사 연수를 열기로 했어요. 저는 연수 담당이 됐습니다. 장소는 치오다구 교육연수원이었죠. 50명의 교사가 모였어요.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글 입력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뒷줄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우리가 왜 외국 문자를 배워요? 다른 교사도 거들었습니다. 학생들한테 쓰지 말라고 하면 되잖아요. 저는 준비한 자료를 폈어요. 일단 한 가지만 해보시죠. 뭔데요? 핸드폰 꺼내세요. 왜요? 실습이에요. 교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에 문장을 띄웠어요. 이 문장을 일본어로 쳐보세요. 수업 공지문이네요. 네, 시간 재겠습니다. 교사들이 입력을 시작했어요. 평균 23초였습니다. 이제 한글로 쳐보세요. 우린 한글 모르는데요. 자판 배치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쳐요? 10분만 연습하세요. 교사들이 투덜거렸어요. 처음엔 느렸습니다. 자음 모음 위치를 찾느라 헤맸죠. 10분 뒤 앞줄에 앉은 스즈키 케이코가 말했어요.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요? 그죠? 옆자리 타나베 히로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음이 진짜 5개밖에 없네요. 신기하죠? 저는 다시 같은 문장을 치게 했어요. 이번엔 한글로요. 평균 시간이 16초였습니다. 케이코가 손을 들었어요. 이거 진짜 빠르긴 하네요. 맞죠? 근데 이걸 학교에서 쓰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그럼 이해는 하셔야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학생 필기 비교 자료였어요. 케이코 선생님, 학생이 더 빨리 메모하면 수업 효율 오르지 않나요? 그야 그렇죠. 그럼 막을 이유가 있나요? 케이코가 말을 잃었어요. 히로시가 물었습니다. 시험은요? 시험 답안까지 한글로 쓰면 어떡해요? 답안은 일본어로 쓰게 하면 됩니다. 문제는요? 풀이 메모예요. 메모를 왜 인정해요? 금지할 법적 근거 있나요? 그야.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실습 2번째 과제를 냈습니다. 학생 과제 피드백 작성이었어요. 백자 분량 코멘트를 써보세요. 일본어로요? 먼저 일본어로 쓰고
다음엔 한글로 써보세요. 한글로요? 네, 방금 배운 거로요. 교사들이 작성을 시작했어요. 4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명 중 42명이 한글이 더 빨랐다고 답했어요. 왜 빨랐어요? 글자가 적어요. 획수가 적고요. 전환이 없어요. 뒷줄에 앉았던 와타나베 마사오가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빨라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정체성 아닌가요? 정체성이요? 우리 학생들이 일본어 대신 한글 쓰기 시작하면 나라 체면이 어떻게 돼요? 마사오 선생님, 학생들은 일본어 안 버렸어요. 그래도요. 메모 도구를 하나 더 쓰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어 배운다고 일본어 버리나요? 마사오가 입을 다물었어요. 연수가 끝난 뒤 케이코가 남았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히 이거 막을 수 있어요? 글쎄요. 막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저도 혼란스러워요. 왜요? 학생들한텐 분명 도움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왜 막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케이코 선생님, 교사도 인정한 효율을 정부만 끝까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케이코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도요. 다음날 사이타마 과장이 전화했어요. 연수 어땠어? 복잡해요. 왜? 교사들이 인정했어요. 뭘? 효율을요? 진짜? 네.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요.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연수원 앞마당에 교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한글 자판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교 밖이었습니다. 기업이 먼저 이 문자를 생산성 도구로 쓰기 시작한 겁니다. 한 달 뒤 저는 시부야 스타트업을 찾아갔어요.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회사 이름은 넥스트코드. 직원 15명짜리 개발사였습니다. 대표 카토 신지가 저를 맞았어요. 다나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 때문에 오셨어요? 한글 쓴다고요? 아, 네, 맞아요. 언제부터요? 석 달 됐어요. 신지는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어요. 화면에 코드 리뷰 창이 떠 있었습니다. 주석이 전부 한글이었어요. 왜 이렇게 써요? 빠르거든요. 얼마나요? 일본어보다 2배는요. 진짜요? 네. 하루에 코드 리뷰 100건 넘게 해요. 100건이요? 네. 일본어로 하면 시간 2배 걸려요. 그 정도나요? 한자 변환하는 것만 해도 낭비예요. 신지는 팀원을 불렀습니다. 유타, 이리 와봐. 오가와 유타가 왔어요. 20대 후반이었습니다. 보여줘봐. 유타는 슬랙을 열었어요. 팀 채팅방이었습니다. 메시지가 전부 한글이었어요. 사내 메신저 다 이걸로 해요. 왜요? 빠르고 오타 적어요. 오타요? 네. 그리고 검색도 편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검색이요? 한글은 조사 붙여도 검색 잘 돼요. 일본어는요? 조사 때문에 검색 누락 많아요. 신지가 덧붙였어요. 저희 이거 쓰고 업무 속도 30% 올랐어요. 30%요? 네. 증거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신지는 스프레드시트를 열었어요. 한글 도입 전후 비교였습니다. 평균 태스크 완료 시간이 확실히 줄어 있었어요. 이거 진짜네요. 네, 진짜예요. 다른 회사도 이래요. 지인 회사 서너 곳은 써요. 저는 다음날 와세다 대학을 찾아갔어요. 공대 연구실이었습니다. 교수 이시카와 타쿠미가 말했어요. 저도 처음엔 반대했어요. 왜 허용하셨어요? 논문 초안 속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요? 타쿠미는 학생 노트를 보여줬어요. 학생들이 실험 중에 바로바로 메모해요. 일본어로는요, 손 느려서 놓치는 게 많았어요. 그 정도 차이가 나요? 네. 특히 긴급 상황에선 결정적이에요. 긴급 상황이요? 반응 속도 측정할 때요. 아, 1초 단위로 기록해야 하거든요. 저는 오후에 로폰기 디자인 스튜디오도 갔어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토 아야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브레인스토밍 할 때 한글 써요. 왜요? 아이디어 쓰는 속도가 생각 속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아야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어요. 한글 메모가 빼곡했습니다. 일본어로 쓰면요, 손이 생각을 못 따라가요. 한글은요, 따라가요. 신기하네요. 진짜예요. 저는 일주일간 기업 12곳을 돌았어요. 스타트업, 대학, 디자인 회사, 번역 에이전시까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생산성을 이유로 들었어요. 교육청으로 돌아와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글은 학교를 넘어 산업 현장으로 확산 중이다. 사이타마 과장이 전화했어요. 다나카,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네. 기업까지 쓰면 우리가 손 쓸 수 없어. 맞아요. 그럼 어떻게? 모르겠어요. 정부는 뭐래? 고민 중이래요. 고민만 하면 뭐해? 과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시부야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속도가 돈이 되는 시대의 느린 입력 체계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나요? 저는 그 질문 앞에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회의가 5분 뒤였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부는 금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성적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달 뒤 문부과학성이 전국 조사를 지시했어요. 저는 조사팀 책임자가 됐습니다. 대상은
한글 사용 학생 200명과 비사용 학생 200명이었어요. 조사 항목은 3가지였습니다. 필기량, 시험 성적, 학습 태도, 기간은 한 학기였죠. 석 달 뒤 결과가 나왔어요. 저는 데이터를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3번 확인했어요. 한글 사용 학생의 평균 필기량은 비사용 학생보다 42% 많았어요. 시험 성적은 평균 5점 높았습니다. 5점이요? 네. 100점 만점 기준이에요. 학습 태도는요? 92%가 수업 집중도 올랐대요. 저는 보고서를 들고 문부 과학성으로 갔어요. 담당 국장 후지타 켄이 저를 맞았습니다. 다나카 씨, 이거 확실해요? 네. 정말 3번 검증했어요. 성적이 정말 올라요? 네. 켄이 책상을 쳤어요. 이거 곤란한데요? 왜요? 성적 오르는 걸 어떻게 금지해요? 저도 그게 문제였어요. 켄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부과학성 간부 10명이 모였어요. 저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 간부가 물었어요. 이거 표본 오류 아니에요? 아닙니다. 확실해요? 지역별로 골고루 뽑았어요. 학교 수준은요? 상중하균 등 배분했습니다. 다른 간부가 말했어요. 그럼 이유가 뭐예요? 필기량이 늘었어요. 그게 성적에 영향을 줘요? 네. 복습 효율이 올라갔어요. 어떻게요? 수업 중 선생님 말을 더 많이 받아 적게 됐죠. 그게 도움이 돼요? 네. 특히 암기 과목에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켄이 물었습니다. 다나카 씨, 솔직히 말해요. 네. 이거 막을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왜요? 학부모들이 반대할 거예요. 학부모요? 네. 성적 올라가는 걸 막으면 항에 들어옵니다. 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다음 주 학부모 간담회에 갔습니다. 요코하마 시민회관이었어요. 100명 넘게 모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어요. 저희 애가 한글 쓰면서 성적 올랐어요. 네. 근데 학교에서 쓰지 말래요. 그래요? 이게 말이 돼요? 다른 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저희 애는 수학 점수가 15점 올랐어요. 15점이요? 네. 문제풀이 메모를 한글로 하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왜 못 쓰게 해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학부모님들, 저희도 고민입니다. 뭐가 고민이에요? 전통 문제도 있고요. 한 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전통이 입시보다 중요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죠.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요? 애들 성적 오르는데 왜 막아요? 그러게요. 간담회가 끝난 뒤 켄에게 전화했어요. 국장님, 이거 학부모 설득 불가능해요. 그럼 어떡해요? 모르겠어요. 켄이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다나카 씨, 우리 딜레마네요. 네. 학생한테 더 잘 되는 방식을 못 쓰게 막는 게 진짜 교육이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어요. 저도요. 그럼 기다리는 수밖에요. 뭘요? 상황이 정리되길요. 켄이 한숨을 쉬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봤어요.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어요. 한글을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쓰지 못했습니다. 결국 먼저 현실을 인정한 건 학생도 교사도 아니었습니다. 일본 최고 대학들이었습니다. 석 달 뒤 도쿄대학이 발표했어요. 입시 답안 작성 시 한글 메모 사용을 허용한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최종 답안은 일본어, 풀이 과정은 자유. 다음 주 교토대학이 따라했어요. 저희도 허용합니다. 그 다음은 와세다였습니다. 우리도요. 게이오도 따라왔어요. 허용. 한 달 만에 상위 10개 대학이 전부 허용으로 돌아섰습니다. 저는 경악했어요. 교육청 회의실에서 사이타마 과장이 소리쳤습니다. 대학들 미쳤어? 과장님, 입시 체제가 무너지는데 대학들은 실리를 택한 겁니다. 무슨 실리? 우수학생 확보요. 그게 뭐? 한글 쓰는 애들이 성적 좋으니까요. 과장이 책상을 쳤어요. 그날 오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TV 토론마다 한글 논쟁이 터졌어요. 저는 한 방송국 패널로 나갔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다나카 씨, 이거 일본 정체성 훼손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요? 학생들이 일본어를 버린 게 아니에요. 그럼요. 도구를 추가한 거예요. 옆에 앉은 마츠모토 타로가 끼어들었어요. 도구라니요? 네. 이건 언어 침략이에요. 침략이요? 한국 문자가 우리 교육 체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건데 무슨 침략이에요? 자발적? 네. K-팝에 세뇌된 거죠. 타로 씨, 조사 결과 봤어요? 뭔데요? 학생들은 K-팝 때문에 한글 안 써요. 그럼 뭐 때문에? 효율 때문이에요. 진행자가 끼어들었어요. 효율이 전통보다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럼요. 효율을 무시하면
학생만 손해예요. 방청석에서 박수가 나왔어요. 이틀 뒤 문부과학성이 공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치오다구 국제회의장이었어요. 50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찬반 패널이 각각 5명씩 나왔어요. 저는 중립조정자였습니다. 반대측 대표 야마구치 사부로가 말했어요. 일본은 일본어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왜요?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찬성 측 카와카미 레이코가 반박했습니다. 사부로 선생님, 영어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영어요? 영어도 외국어인데 왜 영어는 되고 한글은 안 됩니까? 영어는 국제 공용어잖아요. 한글도 국제 문자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뭐가 달라요? 사부로가 말을 잃었어요. 청중석에서 고등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고3인데요. 네,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가요? 제가 공부 더 잘하게 해주는 도구를 왜 못 쓰게 해요? 장내가 술렁였어요. 레이코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학생 입장에선 당연한 질문이에요. 사부로가 반박했어요. 교육은 성적만이 아니에요. 그럼요. 정신도 중요해요. 그럼 정신이 뭔데요? 그건 느린 도구를 억지로 쓰는 게 정신입니까? 박수가 터졌습니다. 토론이 끝난 뒤 저는 복도에서 레이코를 만났어요. 레이코 교수님, 이거 결론 날까요? 모르겠어요. 정말요? 근데 대학들이 움직인 이상 거스를 순 없을 거예요. 왜요? 입시가 바뀌면 고등학교도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는 게 항복인가 아니면 교육의 정상화인가요? 엘리베이터를 타며 저는 그 질문을 되뇌었어요. 1층에 내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한글 사용 허용하라는 피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일본어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21세기가 더 빠른 도구를 다시 고른 순간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어요. 저는 교육청 회의실에서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한글 보조 사용 학생 비율 전국 평균 38%. 숫자는 예상보다 빨리 올랐어요. 처음엔 10%였습니다. 석 달 만에 20%를 넘었죠. 사이타마 과장이 들어왔어요. 다나카,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정부는 포기했어. 포기요? 대학들이 허용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럼요. 가이드라인만 만들기로 했대.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다음 주 문부과학성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글은 학습 보조도구로 인정한다. 단 최종 제출물은 일본어로 작성한다. 언론은 정부 항복이라고 했어요. 보수층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는 환영했어요. 저는 그날 오후 미나토구 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1년 전 사건이 터진 곳이었죠. 오카다 유미를 만났어요. 유미 선생님, 요즘 어때요? 적응했어요. 학생들은요? 잘해요. 어떻게요? 오히려 필기 성실해졌어요. 유미는 학생 노트 몇 권을 보여줬어요. 한글과 일본어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형태 같아요. 자연스럽다요? 네. 학생들이 스스로 균형을 찾았어요. 저는 교실로 갔어요. 3학년 수업 중이었습니다. 칠판에 수식이 가득했어요. 학생들은 열심히 받아 적고 있었죠. 한 학생의 노트를 봤습니다. 일본어 문장 사이사이에 한글 메모가 있었어요. 이해를 돕는 설명들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 타카하시 렌을 불렀어요. 1년 전 주인공이었죠. 렌, 요즘 어때? 좋아요. 한글 아직도 써? 네. 어떻게 써? 중요한 건 일본어로 쓰고요. 빠른 메모는요? 한글이요. 불편하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렌은 웃었어요. 1년 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교육청으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했어요. 한글은 일본어를 대체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두 문자를 상황에 맞게 선택한다. 일본어는 공식 언어로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한글은 효율 도구로서 보조 역할을 한다. 이것은 패배가 아니라 공존이다. 사이타마 과장이 보고서를 읽더니 말했어요. 다나카, 이거 정부가 좋아하겠네. 왜요? 체면 살렸잖아. 어떡해요? 일본어 안 죽었다고 쓸 수 있으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한 달 뒤 저는 국제교육 세미나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 선택이었어요. 청중석에 각국 교육 관계자 200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속도였습니다.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입력 속도 40% 향상, 필기량 42% 증가, 학업 성취도 5점 상승. 청중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우리는 이걸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요, 학생들은 이미 선택했어요. 교사들도 인정했고요. 대학들이 허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따라왔죠. 한 청중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일본어는 어떻게 되나요? 일본어는 여전히 공식 언어입니다. 한글은요, 도구일 뿐이에요. 공존이 가능합니까? 이미 하고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발표가 끝난 뒤 한 한국 교육자가 다가왔습니다. 다나카 씨,
흥미로운 사례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본만의 일일까요? 무슨 뜻이에요? 디지털 시대엔 모든 나라가 효율을 선택할 거예요. 전통은요? 그 다음 문제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시대의 표준은 전통이 정할까요? 아니면 사용자가 정할까요? 세미나장을 나서며 저는 그 질문을 곱씹었어요. 답은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보여줬죠.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거리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